안녕하세요. 평양냉면입니다. 날이 많이 더워졌네요. 더위 조심하세요. 사연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지수이고 북한에서 교사였던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의 하루하루는 살얼음 위를 걷는 것 같았습니다. 한 발짝만 잘못 디디면 깊고 차가운 물에 빠질 수도 있었죠. 북한에서는 USB 드라이브처럼 작은 것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습니다. 컴퓨터에 꽂는 이 작은 장치는 여러분에게는 평범해 보이지만 우리에겐 위험한 보물이었습니다. 영화, TV 프로그램, 다른 나라의 정보 등 우리 정부가 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저장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처음 USB 드라이브를 받던 날을 기억합니다. 외투에 꿰맨 비밀 주머니에 숨기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아주 작은 크기인데도 무겁게 느껴졌죠. 누군가 발견하면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죠. 경찰관이나 정부 건물을 지나갈 때마다 제 심장은 더 빨리 뛰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든 제 코트를 뚫고 USB가 숨겨져 있는 곳까지 볼 수 있을 거라고 상상했죠. 가끔은 주머니를 만져서 USB가 아직 거기 있는지 떨어지지 않았는지 확인하곤 했습니다. 모두가 잠든 밤에는 조심스럽게 USB를 꺼내 이웃과 공유하던 오래된 노트북에 꽂았습니다. 너무 조용하고 조심해야 했어요. 창문을 두꺼운 담요로 덮어 밖에서 빛이 들어오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런 다음 영화를 보거나 다른 나라의 기사를 읽었습니다. 다른 곳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보는 것은 놀라웠어요. 그들은 먹을 것도 많고 집도 크고 원하는 것을 겁내지 않고 말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슬프기도 했어요. 북한의 자유가 얼마나 적은지 깨달았어요. 가장 무서운 것은 우리가 잡히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보다 운이 좋지 않은 친구들도 있었어요. 어느 날 제 친구 민서가 출근을 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누군가 민서에게 USB를 가지고 있다는 신고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한밤중에 경찰이 와서 민서를 데려갔어요. 어디로 끌려갔는지는 아무도 몰랐지만 저희는 모두 최악의 상황을 두려워했습니다. 또 한 번은 인근 마을에서 공개 처형이 있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 청년이 외국 영화가 담긴 USB 드라이브를 팔다가 적발된 것이었죠. 그들은 그가 죽는 장면을 모두가 지켜보게 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끔찍한 경고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저를 더욱 조심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USB 드라이브를 여러 곳에 숨겨두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때는 화분에 묻어두기도 했습니다. 어떤 때는 속이 빈 책 안에 숨기기도 했습니다. 경찰이 집을 수색할 경우를 대비해 항상 새로운 숨을 곳을 생각했습니다.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USB 드라이브 사용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외부 세계에 대한 지식과 엿보기는 사막의 물과 같았습니다. 저는 폐쇄된 국경 너머의 세계에 대한 더 많은 정보, 더 많은 진실에 목말라 있었습니다. 하루하루가 두려움과 호기심 사이의 균형이었습니다.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더 많은 것을 보고 싶었지만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내일이 잡히는 날이 될지 걱정하며 밤잠을 설치곤 했습니다. 하지만 저만 걱정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가족에 대한 걱정도 컸습니다. 북한에서는 한 사람이 잘못하면 가족 전체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 때문에 부모님이나 여동생이 고통받을 생각을 하니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계속 위험을 감수했습니다. 위험하더라도 진실을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많은 친구와 이웃들이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어깨 너머로 눈치를 보며 귓속말로 배운 것을 공유하곤 했습니다. 이런 생활은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매일이 시험처럼 느껴졌죠. 하루 더 안전하게 비밀을 지킬 수 있을까? 오늘이 누군가에게 들키는 날이 될까? 스트레스는 벗을 수 없는 무거운 배낭처럼 항상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런 위험이 우리를 더 가깝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조심했어요. 동네에서 경찰을 본 사람이 있으면 모두에게 경고를 하곤 했죠. 우리는 비밀을 공유하고 지식에 대한 열망으로 하나가 되어 대가족처럼 지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는 USB 드라이브가 숨겨져 있던 곳을 만지며 그 안에 담긴 세상에 대해 생각하곤 했습니다. 위험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용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작은 장치에서 저는 다른 삶에 대한 희망과 자유를 엿볼 수 있는 소중한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위험도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북한에서의 생활은 힘들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오늘이 잡히는 날이 될까봐 걱정했습니다. 항상 조심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문제나 북한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 위험했죠. 할머니는 항상 바빴어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면서 우리 가족이 살아갈 수 있는 충분한 돈을 벌려고 노력하셨죠. 많은 나이 든 여성들도 마찬가지였죠. 그들은 식탁에 음식을 올리기 위해 시장에서 일하거나
이상한 일을 하면서 많은 가족이 중추였습니다. 전기는 큰 문제였습니다. 언제 전기가 들어올지 알 수 없었죠. 때로는 전기가 전혀 들어오지 않는 날이 며칠씩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태양열 패널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패널은 소중했습니다. 휴대폰을 충전하거나 작은 전등을 켜기에 충분한 양의 전력을 공급해 주었으니까요. 하지만 조심해야 했습니다. 야외에 방치해두면 누군가 훔쳐갈 수도 있었으니까요. 또는 공무원이 이를 보고 우리가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문제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우리 동네 사람들은 태양열 패널이나 노트북 같은 물건을 공유하곤 했습니다. 누군가 전기를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이 자신의 기기를 충전할 수 있게 해주기도 했죠. 누군가 노트북에 영화가 있으면 다른 사람을 초대해 영화를 보도록 했습니다. 조용하고 조심해야 했지만 커뮤니티의 일원이 된 기분이 들어서 좋았어요. 어느 날 밤 이웃이 저희를 초대했던 날이 기억납니다. 한국 드라마를 USB에 담아 가지고 온 거였어요. 10명 정도가 작은 방에 모여 작은 노트북 화면 앞에 옹기종기 모여 앉았죠. 우리는 볼륨을 낮춰서 시청했고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면 언제든 꺼버릴 준비를 했습니다. 위험했지만 흥미진진하기도 했습니다. 몇 시간 동안은 일상의 고단함을 잊고 다른 세상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음식은 항상 걱정거리였습니다. 식량이 다양하지 않았고 때로는 부족할 때도 있었죠. 쌀이 주 식량이었지만 가격이 비쌌습니다. 옥수수나 감자만 먹는 날도 많았죠. 고기는 귀한 대접이었습니다. 가능하면 작은 정원에서 채소를 키웠지만 너무 많이 키우면 사람들의 시선을 끌지 않도록 조심해야 했습니다. 물은 또 다른 일상적인 문제였습니다. 우리 집에는 수돗물이 나오지 않았어요. 매일 공동 수도꼭지나 우물에 가서 식수, 요리, 세탁에 필요한 물을 길어와야 했습니다. 때로는 긴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할 때도 있었죠. 겨울에는 수도관이 자주 얼어서 물을 구하기가 더 어려웠습니다. 학교는 여러분이 예상하는 것과는 달랐습니다. 우리는 조국의 지도자들과 그들의 가르침에 대해 배우는데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긴 연설을 외우고 정부에 대한 충성심을 보여주는 활동에 참여해야 했죠. 과학이나 세계사 같은 과목을 배울 시간이 많지 않았어요. 방과 후에는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가족을 도와야 했습니다. 몇몇 친구들은 밭에서 일하거나 작은 가족 사업을 도왔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고철 같은 것을 모아 팔았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 가족의 생존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작은 기쁨을 찾았습니다. 친구들과 게임을 하거나 이야기를 나누거나 새로운 노래를 찾아 듣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밝아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작은 것에 감사하고 서로 의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항상 마음 한구석에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잘못된 말을 하거나 금지된 물건을 가지고 있다가 들키거나 정부에 대한 충성심을 충분히 보여주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이 두려움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가르치고, 할머니를 돕고,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는 등 일상을 보내면서 저는 종종 다른 삶을 꿈꿨습니다. 항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삶 말입니다. 자유롭게 말하고, 세상에 대해 배우고, 충분한 식량과 전기를 공급받을 수 있는 삶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것이 제 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처럼 저도 살아남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할 수 있는 한 행복의 순간을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저는 남한에 오기 전까지는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이 어떤 것인지 몰랐습니다. 북한에서는 나쁜 일이 생기면 항상 혼자서 해결해야 했습니다. 도움을 요청할 특별한 사람도 없었고요. 요란한 사이렌을 울리는 소방차도 없었고요. 아픈 사람을 병원으로 데려다줄 구급차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돌보고 최선을 다해야 했습니다.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 저는 한국의 모든 구조 서비스에 놀랐습니다. 마치 다른 세상에 들어온 것 같았죠. 길거리에서 커다란 빨간 소방차가 지나가는 것을 처음 본 순간이 기억납니다. 사이렌 소리가 너무 시끄러웠고 불빛이 번쩍거렸어요. 저는 용감한 소방관들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기 위해 달려가는 모습을 경외감으로 지켜봤어요. 그러던 어느 날 홍수 중에 일어난 큰 구조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뉴스에 대서특필되었고 모두가 그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죠. 폭우로 강물이 범람해 많은 집들이 물에 잠겼습니다. 북한이었다면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재앙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남한에서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저는 구조대가 어떻게 출동했는지 사람들이 설명하는 것을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구조대원들은 급류를 헤치고 이동할 수 있는 특수 보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헬리콥터가 머리 위를 날아다니며 갇힌 사람들을 찾았습니다. 구조대원들은 눈에 잘 띄도록 밝은 주황색 옷을 입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기술을 활용해 인명을 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사람을 찾을 수 있는 장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드론이 침수 지역 상공을 비행하며 사진을 전송해 구조대의 안내를 도왔습니다.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장면이었지만 현실이었습니다. 예전 생활과 얼마나 다른지 생각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집이 물에 잠기면 이웃이나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했습니다. 도움을 청할 사람이 없었죠. 화려한 장비를 갖춘 특수팀도 없었습니다. 그저 수영을 하거나 물에 뜰 수 있는 무언가를 찾을 수 있기를 바라야 했습니다. 뉴스 보도를 보면서 헬리콥터에 연결된 바구니에 사람들이 안전하게 옮겨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구조대원들이 아이들을 등에 업고 깊은 물속을 헤엄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단 한 명의 낙오자도 남기지 않기 위해 모두가 함께 노력하고 있었죠. 구조 작업은 며칠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저는 TV에 매달려 모든 업데이트를 지켜보았습니다. 저를 놀라게 한 것은 대규모 구조 활동만이 아니었습니다. 홍수가 끝난 후에도 청소를 돕는 팀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집을 잃은 사람들에게 음식과 담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은 다치거나 아픈 사람들을 돌보기 위해 특별 구역을 마련했습니다. 한국에는 모든 종류의 비상사태에 대비하는 것이 직업인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항상 훈련을 통해 나쁜 일이 발생했을 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화재에는 소방관, 범죄에는 경찰, 홍수나 지진 등에는 특수구조대가 있습니다. 언젠가 이러한 구조팀이 어떻게 활동하는지 시연을 본 적이 있습니다. 사고로 차 안에 갇힌 사람이 있을 때 어떻게 차를 여는지 보여줬어요. 그들은 단 몇 초 만에 금속과 유리를 뚫을 수 있는 특수 도구를 가지고 있었어요. 무섭기도 하고 놀랍기도 했어요. 한국에서는 일반인들도 응급 상황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배운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심장이 멈춘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심폐소생술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학교와 사무실에서는 화재나 지진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연습합니다. 이 모든 것이 전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방식으로 안전함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나쁜 일이 생기면 도와줄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았죠. 더 이상 혼자서 위험에 직면할 걱정을 할 필요가 없었어요. 가끔 저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리면 아직도 약간 흥분되곤 합니다. 지금 제 삶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떠올리게 되죠. 북한에서 사이렌은 보통 문제나 위험을 의미했습니다. 여기서는 도움이 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런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북한 주민들에 대해 자주 생각합니다. 그들도 지금 저와 같은 안정감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언젠가는 그들도 전화 한 통이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에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되길 바랍니다. 한국에서 살면서 국가가 국민을 돌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구조 서비스를 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응급 상황에서 생명을 구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안전하다는 느낌을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일이 잘못되었을 때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저는 항상 다른 사람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는 용감한 남성과 여성들에게 매일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나라를 모두에게 더 안전한 곳으로 느끼게 해줍니다. 그리고 저처럼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한 곳에서 온 사람에게는 기적처럼 느껴집니다. 북한을 떠나기 전까지는 북한에서의 생활 방식이 얼마나 그리울지 몰랐습니다. 북한 생활이 쉽지는 않았지만 우리에게는 삶을 견딜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가진 것은 많지 않았지만 가진 것을 나누었죠. 그게 우리가 살아남은 방법입니다. 제가 살던 동네에서는 대부분의 집에 전기가 하루에 몇 시간밖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전기가 자주 끊기면 어둠 속에 앉아 있거나 촛불을 사용했죠. 운이 좋았던 몇몇 가정은 작은 태양열 패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말 소중한 물건이었죠. 일반 전기가 끊겼을 때 약간의 전력을 공급해 주었으니까요. 우리 동네의 한 가정은 커다란 태양열 패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 모두가 와서 휴대폰이나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게 해주었죠. 하지만 조심해야 했어요. 관리들이 알게 되면 패널을 빼앗아 가거나 가족들이 공유했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꺼번에 가지 않고 소그룹으로 나눠서 갔어요. 기기가 충전되는 동안 속삭이면서 계속 지켜보았습니다. 음식은 항상 걱정거리였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식량이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제 이웃인 김 여사는 집 뒤에 작은 텃밭이 있었습니다. 당근, 양배추, 때로는 감자를 재배했습니다. 김 여사는 수확할 수 있을 때마다 수확물을 우리와 나눠주곤 했습니다. 문 앞에 작은 채소 봉지가 놓여 있는 것을 종종 발견하곤 했죠. 대놓고 이야기한 적은 없었지만 어머니가 도와주시는 방식이라는 걸 알았어요. 가장 힘들었던 때는 겨울이었습니다. 추위는 매서웠고 난방도 부족했죠. 우리는 보통 난방이 가장 잘 되는 집 한 곳에 모여서 함께 몸을 녹였어요. 때로는 10명에서 15명이 작은 방에 옹기종기 모여 살기도 했죠. 이야기를 나누거나 간단한 게임을 하거나 그냥 조용히 앉아 있기도 했죠. 함께 있으면 추위가 조금 더 견딜만 했습니다.
이웃 중 한 명은 오래된 노트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소중한 물건이었죠.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는 모두 그 집에 모여 외국 영화나 TV 프로그램을 보곤 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했습니다. 들키면 감옥에 가거나 더 나쁜 형벌을 받을 수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위험은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몇 시간 동안 우리는 일상에서 벗어나 다른 세상을 볼 수 있었으니까요. 처음으로 한국 드라마를 본 그날 밤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20명 정도가 작은 방에 빽빽이 들어찼죠. 빛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창문을 두꺼운 담요로 덮었죠. 모두들 소리를 낼까봐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공연이 시작되자 좀처럼 기쁨을 드러내지 않던 얼굴에 미소가 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잠시 두려움을 잊고 이야기를 즐겼습니다. 이러한 공동체의 순간이 우리를 계속 움직이게 했습니다. 가진 것은 많지 않았지만 서로가 있었죠. 누군가 아프면 이웃들이 음식이나 약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한 가족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남의 시선을 끌지 않고 도울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친절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했을 때 저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에 놀랐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전기를 사용했습니다. 원할 때마다 TV를 보거나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었죠. 먹을 것도 풍족했고 겨울에 난방 걱정을 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처음에는 상실감을 느꼈습니다. 모든 것이 편해졌지만 북한에서 느꼈던 친밀감이 그리웠죠. 그러다 천천히 이곳에도 다른 방식일 뿐 공동체, 정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이웃들은 아파트 화분, 직접 담근 김치, 저녁 식사, 초대장 등 작은 선물로 저를 환영해 주었습니다. 북한에서처럼 나눔을 실천할 필요는 없었지만 그들은 그렇게 선택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 없는 친절이었습니다. 저는 탈북자 모임에 가입했습니다. 매주 모여서 서로의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고 새로운 삶에 적응하는데 도움을 주고받았죠. 고향에서 비밀리에 모이던 모임이 생각났지만 이곳에서는 보고될 걱정 없이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북한에서 소중히 여겼던 공동체 정신이 자유 속에서도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곳에서는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모인 것이 아니라 원해서 모였습니다. 그들은 그룹을 결성하고 자원봉사를 하며 제가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서로를 도왔습니다.